네, 이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착취한다고 합니다. 각종 명목으로 뜯어가서 근로자 한 명이 실제로 받는 돈은 한 달에 고작 2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체 급여는 130달러를 받는데요. 여기에 뭐 각종 경비 떼고 또 뭐 여기저기 명목으로 뜯어가면 북한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미화 2달러, 우리 돈 한 2,400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탈북 가수시죠 김정원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게 출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달러라는 주장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미연구소 보고서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주변 분들이 개성공단에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개성공단 자체가 기본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피복 공장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일을 하시는 기능공들을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갔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이렇게 휴가차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들었는데 그 임금 그 월급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만한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냥 우리 돈 2,400원, 2달러요. 네. 받는 돈이. 네. 근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2,130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인지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이와 같은 그 임금 체계는 뭐 우리 통일부에서도 대체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130달러를 받으면 뭐 실제 월급은 한 67달러인데 거기다 이제 무슨 다른 이거 보너스 뭐 시간의 노동 합해서 한 130달러 받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50달러를 떼면 80달러가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2달러만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국정 가격으로 계산해서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에서는 80달러를 물론 뭐 다 손에 넣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그런 혜택은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로서는 일단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이 내린 직장이다. 이렇게 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직원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예,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것은 여기 표현이고 진짜 꿈의 직장이고 행복한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김일성 수령 사망 이후에 그 1990년대부터 권한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모든 공장 기업소가 가동을 멈췄어요. 유일하게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군수공장은 무조건 가동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군수공장이 바로 그 다음으로 꿈의 직장이었죠. 군수공장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공장 그 자체들이 다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배급도 못하고 월급도 못해요. 그러나 군수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월급도 주면서 부차적으로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식품들이 닭공장을 건설해서 각 군들에, 그래서 그 닭고기를 생산해서 노동자들에게 매달 한 달에 한 마리씩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에도 1인당 노동자 1인당 10개씩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성공단에 아무나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개성 자체에서 이제 이게 우리 아까 김정원 씨가 얘기했듯이 주로 피복, 신발 이런 생필품을 만드는 데인데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성 지역에서 개성 시내, 원래 북한 자체가 이 개성 지역이 경공업을 위주로 해서 발전시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력을 주로 차출해 쓰다가 모자라다 보니까 황해북도, 황해남도를 확산시켰고 또 평안북도에서까지 이제 인력을 데려오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개성공단에 적어도 취직을 하려면은 집안의 성분상 남쪽에 친척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나름대로 우수한 그 토대를 출신 성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무슨 백을 쓰고 뇌물을 쓰고 이런 부정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들이 2달러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달러와 북측 그 근로자의 생각하는 2달러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달러에서 북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개성공단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쌀 2, 3k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 미국 돈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2달러 정도, 이 돈 정도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자, 2달러,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먹는다는 옥수수가요. 5k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 4인 가족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옥수수 4, 5kg, 4인 가족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 환산을 해볼까요? 북한에서 영화배우 월급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암시장 환율로 치면 1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요, 2달러로 북한 암거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인데요. 쌀 2, 3kg 정도, 한국에서 2,500원 정도 살 수 있는 담배는요, 한 4갑 정도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돼지고기는요, 1kg 정도 살 수가 있는데요. 한 달 일에 받은 돈으로 사기에는요, 너무나 적은 양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함께하고 있는 패널분들과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2달러가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도 내 돈이 여기에 2달러가 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개성공단에 온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 그 생활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정은 씨가 얘기했듯이 매일 또 오후 4시만 되면 초콜릿을 2개, 초코파이를 2개씩 간식으로 줍니다. 예. 그러면 이 초코파이 하나가 북한의 장마당에 들고 나가면 한 3,000원 한단 말이죠. 한 개당 말이죠. 한때 예. 미국에서는 뭐 그게 한 10달러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북한의 물가를 계산하지 못한 것 같고 3,000원 하면 결국 초코파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 북한의 보통 근로자가 제일 많이 받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가요? 네, 하나가요. 그러니까 2개를 하루에 받는다면 2달분의 월급을 초코파이 2개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2달러를 받아도 크게 불만은 없다. 왜냐하면 1달러가 원래 북한에서 국정 가격은 100대 1입니다. 아까 북한 돈 100원인데 100원이 실제 아까 설명 우리 앵커께서 했듯이 이게 암시장에 가면은 쌀 1kg가 8,000원이니까 예. 1달러면 그냥 8,000원 정도와 대등하기 때문에 뭐 북한의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은 완전히 천지 차이고 예. 실제 주민들은 장마당에 기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달러의 위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저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시자니까요.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가 설명을 할 때 한 달 월급이 8,000원, 암시장 거래 가격으로 1달러. 실제로 북한에 있는 영화 배우들의 평균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 네. 평균 그 출연료나 이런 게 그 정도예요? 북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 좀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예. 외국에 또 나가서 공연하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굽있는 뭐 콩쿨에 참가하는 그런 배우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조금 틀려요. 다르겠죠. 예, 예. 그분들은 월급을 떠나서 또 국제 공연에 또 나갔다가 또 부수입으로 예, 막 2,000달러라든지 예, 그렇게 예, 받는다고 합니다. 훈장도 받고 뭐 있겠죠. 네, 훈장도 그분들은. 받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한마디 지금 더 붙일 것은 이제 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정부하고 그리고 북한의 정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아는 사실이 130달러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130달러인데 북한 그 노동자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내가 130달러를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제종된 그냥 2달러를. 네, 그걸로 알지.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생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개성공단에서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 등이 열려서 북한 임금 가지고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만 왜 우리 2달러밖에 안 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모신 김에 오늘 몇 가지 다른 사안도 질문드리도록 하죠. 김정은의 이번에 여동생 그 김여정 얘기를 그저께 같이 나눴었는데요. 또 북한의 안과 밖을 책임지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리설주, 김여정인데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최근에 북한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좌여정, 우설주, 오늘 일간 신문에서는 그렇게 뽑았는데요. 이른바 쌍두마차의 권력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여정과 리설주, 북한 여성 권력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작스레 권좌에 오른 김정은이 믿을 수 있는 건 피를 나는 형제와 부인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우와 올케 사이인 이 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여정입니다.
자, 1987년생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아버지 김정일과 어머니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백두혈통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 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노동당 선전선동부 과장으로 김정은의 일정과 행사를 손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빠 김정은의 헤어스타일부터 안경이나 키높이 구두까지 이미지 메이킹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무대에 공식 데뷔하면서 고모 김경희를 잇는 실세로 떠오를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권력 제1인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입니다. 1989년생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출신이 퍼스트레이디로 전격 발탁되면서 평양의 신데렐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화려한 미니스커트 같은 파격적인 입상을 입고요. 명품백을 들고 나타나는 등 북한 내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내에서 떠오르고 있는 두 여성 권력 김여정과 리설주. 앞으로 이 둘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어떻게 경쟁하면서 북한을 이끌어갈지 그 구도가 궁금해집니다. 자, 북한 주민들에게 이 김여정과 리설주는 이제 많이 좀 알려졌겠죠? 일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설주는 뭐 유명해졌는데 몇 년 동안에 김여정은 이번에 이제 새로 화면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최초로 또 노동신문 중앙통신을 통해서 책임 일꾼으로 공개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직책은 분명 김경희와의 바톤 터치. 그래서 김경희가 가졌던 그의 직책에 도달해서 지금 노동당 부부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좌설주 뭐 우여정인가 했는데 인물은 이설주, 권력은 김여정. 어허. 그러니까 인물은 이설주가 탁월하지만 예. 권력 면에서는 김여정과 이설주는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김일성의 그 부인이었던 김성애가 영부인으로서 상당히 권력이 창궐하니까 김정일이 들어와서 그 권력을 다 잘라버렸단 그렇죠.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한 30년간 없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시대는 네, 김정일 그랬었죠.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 비공개로만 있었지 실제는 없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설주라는 그 화려한 어떤 그 뛰어난 미모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 여자에게 과거 김일성이가 했던 그런 여성 권력을 안배할런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이제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서구식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뭐 이른바 이제 퍼스트 레이디부터 자기 여동생까지 다 공개를 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설주와 김여정의 관계인데 이 본격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둘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우올케잖아요. 네. 북한에서의 신우올케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 남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네, 북한에서는 신우하고 올케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네. 그렇군요. 물론 네. 집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가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가족, 그러니까 저희 친족만 놓고 보더라도 예. 그 저희 오빠 그 와이프하고 저하고 신우 올케 사이잖아요. 예. 뭐 별다른 특별한 그거 없이도 되게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게다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리설주와 김여정의 나이가 동갑이다. 뭐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둘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살 동갑으로 알려져 있는데 리설주와 김여정은 어떤 관계일 거로 추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수장님?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김여정 씨가 설명한 대로 북한에서도 이 신우의 올케는 안 좋은데 예. 일단은 그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모가 이설주가 좀 뛰어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여정은 미모가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올케가 더 이쁘니까. 네, 그런데 또 권력은 이게 지금 이 김여정이 또 만만치 않단 예. 말이죠. 중앙당 부서 부부장까지 올라갔으면은 앞으로 이설주에게 김정은이 얼마만큼 공개 활동할 수 있는 권력을 안겨주느냐. 예. 이게 따라서는 이제 거의 대등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적어도 출발점에서는 예. 권력은 자간 김여정, 미모는 이설주란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설주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에서 뭐 사치품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다 그 이설주의 어떤 좀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과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김여정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여성이 앞으로 어떻게 불효화음을 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체제가 굴러가는데 삐거덕 소리가 나느냐 아니면 좀 뭐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느냐 상당히 결과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드러난 권력자란 말입니다. 드러난 괄호 열고 여성 권력자 가로 닫고 그동안에 드러난 권력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뭐 백두혈통의 대부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데 이번에는 리설주도 공개석상에 드러나죠. 뭐 김경희는 그래도 뒤에서 한 20년간을 뒤에서 권력을 좌우했지 김여정처럼 이렇게 뭐 오빠 걸어가는데 뒤에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은 안 보였었거든요. 과연 북한 주민들이 드러난 여성 권력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김경희가 말씀하신 대로 76년 30살에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으로 데뷔했지만 적어도 외부에 공개된 건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근데 지금 이 김여정은 지금 25살, 아까 이제 87년생과 89년생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동갑이란 말이죠. 나이가 예. 동갑인데 25세에 당 부부장으로 데뷔했다는 것은 김정일, 자기의 그 말하자면 아버지가 데뷔한 나이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67년에 부부장으로 데뷔했으니까요, 김정일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라 물놀이장 개관식에 가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때 선전선동부 과자이니까 그런 모든 화면을 최종 결제하는 게 그 선전선동부 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선전선동부에서 그 화면이 통과가 못 됐겠죠. 그렇겠죠. 그 화면이 통과됐다는 자체가 이 여자가 그 말하자면 그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때 어쨌든 앞으로 상당히 이 여자의 행보가 주목되지만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미숙하기 때문에 과연 어려서부터 공주로 황녀로 자라온 이 여자가 어떻게 활동할지 좀 관심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주변 인물 두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탈북 가수 김정원 씨였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